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생선장수 할머니가 고급 승용차를 긁으면서 생긴 이야기를 각색하여 알려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같이 들어볼까요? 지방의 작은 소도시에는 오래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은 도시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다양한 생필품과 농산물, 그리고 각종 음식 재료를 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시장 곳곳에는 활기찬 상인들과 손님들로 붐비며 왁자지껄한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를 넘어 주민들의 이야기가 오가는 소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할머니도 그 시장의 일부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 경매장에서 직접 생선을 사들여와 자신의 작은 가게에 정성스럽게 진열합니다. 비록 가게라고 하기에는 초라한 좌판이 전부지만 그녀의 열정과 정직함으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장사가 끝나면 남은 생선은 씻고 오래된 리어카를 밀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할머니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할머니는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생선을 팔아왔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생선장수 할머니라 부르며 친근하게 대합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생선을 믿고 사며 그녀 역시 손님들에게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응대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하루는 고단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씩씩하게 살아갑니다. 할머니의 삶은 분주하지만 소박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작은 방에서 혼자 밥을 먹고 시장에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잠자리에 드는 것이 그녀의 하루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큰 자랑거리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아들입니다. 아들은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놓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이제는 훌륭한 사회인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아들과는 떨어져 살지만 할머니는 아들이 자신에게 남긴 효도라며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일상적인 고난은 혼자 감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생선장수 할머니가 의지하는 리어카와 생선 가게는 그녀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보낸 세월이 그녀의 손과 얼굴에 깊은 흔적을 남겼으며 새벽의 찬바람과 어둑한 어시장의 모습은 이제 그녀의 인생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범하게 이어지던 일상 속에서 그녀는 한순간의 실수로 예상치 못한 커다란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어느 날 오후 시장 끝자락의 좁은 골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생선을 정리한 후 리어카를 밀고 집으로 가던 중 골목길 한편에 주차된 고급 승용차와 부딪히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실수가 이후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는 그 당시 할머니도 시장 사람들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이슬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물기가 가득했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물바닥에 부딪히며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생선장수 할머니는 늘 그렇듯 자신의 리어카에 신선한 생선을 가득 싣고 시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 장사 경험 덕분에 시장 곳곳의 좁은 길을 능숙하게 다녔지만 그날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비로 인해 길이 미끄러워져 있었고 주변에는 차량이 많아 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코너를 돌아서던 순간 할머니의 리어카가 조금 미끄러지더니
옆에 세워져 있던 고급 승용차 옆면에 살짝 긁히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놀라 멈춰 섰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걸 어쩌지? 할머니는 손을 떨며 리어카를 붙잡고 긁힌 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미끄러운 길 상태 때문에 생긴 사고라는 것을 할머니도 알고 있었지만 그 핑계가 통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들이 사건 현장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비싼 차를 긁으셨대? 이거 큰일이겠는데? 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승용차 주인도 그 소란을 듣고 황급히 시장 구석에 있는 가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다급히 차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금방 차량 옆면에 긁힌 자국을 확인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긁어놓고 가실 겁니까? 이렇게 긁어놓고 가실 겁니까? 라고 말하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머뭇거리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아저씨. 실수로 길이 미끄러워서.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고 차주는 이미 긁힌 자국만 바라보며 화를 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차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 줄 아십니까? 그는 한쪽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면서 연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차는 보통 차가 아니라 고급 차입니다. 수리비가 적게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할머니는 당황한 나머지 두 손을 모은 채로 눈물 찢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저씨. 저 같은 노인이 수리비를 어떻게 다 내겠어요. 제가 정말 미안하니까 조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머니의 음성은 떨렸지만 간절한 호소가 묻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차주는 이런 사정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안한 걸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 차를 얼마나 아끼는데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차주를 말리려 했지만 그는 이미 화가 단단히 나 있었고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듯 계속적으로 할머니를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할머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분인데 어쩌면 좋아. 누군가 속삭였고 또 다른 사람은 그래도 차주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도 하지 않겠어? 라고 대꾸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손을 가슴 위에 얹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후 망설이다가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들아, 이 한마디는 현장 분위기를 조금 바꿔놓았습니다. 모두가 할머니의 입을 주목하며 조용히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간신히 상황을 설명하며 아들에게 내가 지금 사고를 냈는데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 와줄 수 있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차주는 여전히 불만 섞인 목소리로 할머니를 몰아세웠습니다.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제대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의 아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시장 골목을 가로지르며 곧장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윽고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신가요? 그가 등장하자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기품 있는 태도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주위를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지역사회에서 이미 잘 알려진 성공한 변호사였고, 시장 사람들 중에서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저 사람 TV에서도 본 적 있는 변호사 아닌가? 맞네, 저분 어머니가 여기 생선 파시는 할머니셨나 봐. 남자는 현장의 긴장된 분위기를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차주의 표정은 여전히 날이 서 있었고, 할머니는 당황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차주에게 고개를 돌리며 침착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분 아들입니다. 오늘 이 일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들은 냉철한 판단력으로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변호사로서 법적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기에 그는 차주와 어머니 간의 갈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그는 먼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힘겹게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할 테니 조금만 진정하세요. 아들의 차분한 목소리에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차분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는 차주를 향해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어머니의 실수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의 사고로 인해 차가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나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차주는 여전히 불쾌한 얼굴로 반박했습니다.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 차가 고급 승용차라는 걸 감안하면 수리비가 수백만 원은 좋게 나올 텐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아들은 잠시 생각한 뒤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선 제가 어머니와 함께 보험 처리를 통해 수리비를 보상하는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주님의 차가 고급 차량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나 경미한 사고로 인해 지나치게 과도한 수리비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차주는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여전히 항변했습니다. 그럼 제 손해를 무조건 감수하란 얘기입니까? 제 차에 문제가 생겼으니 책임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상대를 달래듯이 말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수리 견적을 실제 차량 손상 범위에 따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주님과 저희 모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경미한 긁힘으로 보이며 필요한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복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도한 수리 요구는 보험사의 검토 과정에서 거부될 여지가 있습니다. 더구나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차주님도 예상치 못한 불편함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아들의 침착한 태도와 명확한 설명에 차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 변호사분 참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네.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아들은 계속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차주님, 제가 직접 보험사와 협력해 차량 수리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이나 비용에 대해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지원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사건을 서로 이해하며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차주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말은 알겠는데, 저도 차에 흡집이 생기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어르신께 너무 강하게 말씀드린 것 같군요. 아들의 성숙한 대응에 차주는 점차 태도를 누그러뜨리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 반응이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속상하고 당황했던 게 크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차분히 대화를 나누다 보니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결책을 찾게 되어 다행입니다. 결국 차주는 아들의 제안에 동의하며 수리 비용을 보험 처리를 통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적인 금전적 요구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괜한 일을 크게 만든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도 사과드립니다. 지금 보니 정말 수고롭게 생계를 이어나가시는 분이셨군요. 할머니는 차주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글썽이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드님 아니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지 모르겠네요. 차주와 아들은 악수를 나누며 모든 갈등을 푼 듯 보였습니다.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시장 골목은 점차 따뜻한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주변의 시장 상인들은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의 화해를 축하했습니다. 이렇게 잘 끝난 걸 보니 다행이네. 결국 대화가 답이지. 아들은 마지막으로 차주와 주변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사건을 이해하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오늘부터 더 조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의 일은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따뜻한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진심 어린 도움에 큰 감동을 받았고, 차주는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순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진정한 화해를 이룬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비가 그친 뒤에 시장 골목은 조용히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날 있었던 이야기는 시장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생선장수 할머니와 그의 아들, 그리고 차주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건의 끝을 넘어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하나의 교훈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정리된 뒤 아들은 생선을 정리하고 있는 어머니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일이 떠오르는 듯 말없이 손끝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안도감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놀라셨죠? 그런데도 잘 버텨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실수하지 않았으면 너까지 고생할 일도 없었을 텐데.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긴 세월의 노고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더 나쁜 일을 당하지 않으셨으니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덕분에 사람들 앞에서 저도 조금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 것 같아요. 할머니는 아들의 따뜻한 말을 들으며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 그러나 아들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시장에서 비와 더위를 견디며 나를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걸 해주신 겁니다. 제가 이제 보답할 차례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한 번 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그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몇 주 뒤 차주는 차를 수리한 뒤 시장 근처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날 있었던 일이 자주 떠오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화가 난 감정에 휩싸여 어르신과의 갈등을 확대했던 자신의 태도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찾아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차 때문에 실수로 무례하게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할머니는 뜻밖의 방문에 놀랐지만 차주의 얼굴을 보고는 그가 누구인지 금세 알아챘습니다. 아, 그날의 차주분이군요. 이렇게 다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 잘 해결됐으니 괜찮아요. 차주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은 정말 제 잘못이 컸습니다. 다 지나고 보니 어머님께 괜히 심한 말을 했던 것 같아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작은 과일 바구니를 할머니에게 건네며 사과했습니다. 이건 정말 미약한 거지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겸손히 고개를 저었으나 결국 차주의 진심이 담긴 사과에 손을 뻗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젊은 분도 잘 지나간 일로 잊고 좋은 날만 생각하세요. 그날 이후 차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더욱더 조심스럽게 다가가게 되었고 자신이 조금은 나아진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미소. 며칠 후 시장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던 날 참 많은 걸 느꼈지. 저 변호사 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라.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걱정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는 태도가 멋졌어. 또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라더니 딱 그날 느꼈지.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잘 대해줘야겠어. 시장은 이전보다 조금 더 화목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더 품게 되었고 그 덕분에 작은 갈등들도 부드럽게 해결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들과 어머니 그리고 차주는 각자의 자리에서 평범한 일상을 다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일은 각자에게 작은 변화를 남겼습니다. 아들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하루 자신을 위해 더 많이 애쓰는 아들을 보며 아낌없이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소박하지만 가장 소중한 행복이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차주는 다시금 자신의 과거 행동을 돌아보며 새로운 삶의 태도를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 작지만 꾸준히 선행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 내리던 날의 작은 사건은 그렇게 끝났지만 그날의 교훈과 감동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장 골목에는 늘 정이 넘치는 웃음과 따뜻한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모든 갈등을 대화와 이해로 풀어낼 수 있다는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모두가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